용액의 총괄성은 그 액체를 구성하는 용매의 그 엔트로피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현상을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해요. 사실은 용액의 총괄성을 이해를 할 때는 그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의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어는 점 내림과 끓는 점 오름 현상을 쉽게 이제 그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초심으로 돌아와서 상태 변화에 대한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아주 그냥 평범한 그 상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요. 이때 이제 요게 융해 과정, 요게 이제 증발 과정인데 융해 과정이 됐건 증발 과정이 됐건 다 시스템 입장에서는 흡열 반응 맞죠. 열이 가해져야 열이 공급이 돼서 받아들여야 이렇게 기체 쪽으로 상태 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 시스템은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열을 받아들이니까 무질소도도 당연히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무질소도가 서라운딩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서라운딩은 시스템에 열을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시스템이 열을 받아서 기체 쪽으로 상태 변화를 할 테니까요. 그럼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공급하니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이 늘어나겠어요? 열이 줄어들겠어요? 이러한 상태 변화 과정에서는 바로 열이 감소하게 되겠죠. 즉 상태 변화가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서라운딩은 오히려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쪽의 상태 변화에서는 항상 시스템은 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서라운딩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당연히 어쨌건 어떤 변화가 자발적이 되려면 이 경우에서 당연히 전체 엔트로피, 바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 그걸 합한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양수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음수지만 여기에 있는 전체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뭐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더 커질 때, 양수가 될 때 이런 식의 상태 변화가 자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어쨌건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고 리퀴드가 가스가 되는 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려면 항상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시스템보다는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서라운딩에서 엔트로피 변화가 조금 나타나야 두 개를 더해서 양수가 돼가지고는 이 변화가 자발적일 거다. 아시겠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끓는 점 내림,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은 상태 변화에서 온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변해서 이게 참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재밌게도 이 주변 조건이 변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온도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이니까요. 이렇게 주변의 온도가 변해도 사실 얘가 융해할 때 받아들여야 되는 열량, 그 다음에 증발할 때 받아들여야 될 그 열량은 온도가 변해도 이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온도 조건에 따라서 물질의 비열이 약간 변할 수도 있고 온도 변화에 따른 비열 변화를 통한 열량 흡수 단계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 열량이 그 예를 들면 얼음의 융해열 6kJ/mol, 물의 그 뭐 증발열 40kJ/mol, 이게 사실은 온도가 변하면 약간씩 변하는데 그 변하는 정도가 아주 미미해요. 근데 이제 끓는 점 오르면 어느 점 내리면 끽해야 뭐 1도, 2도 정도밖에 안 변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 비휘발성 용질을 조금 넣는 묽은 용액이기 때문에 변해도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량 자체가 이게 뭐 끓는 점 오름이 되건 어느 점 내림이 되건 이거 자체가 변한다라고 하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과정에서는 융해열이 됐건 증발력이 됐건 요거 전체가 어떻게 나타나겠다? 일정하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일정한 열량이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났건 어느 점 내림이 일어났건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이만큼의 열량이 공급돼야 여하튼 녹을 수도 있고 증발할 수도 있고 라고 생각하자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살펴볼 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예요. 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이게 바로 정의죠. 바로 서라운딩 열량에서 온도를 나누면 바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가 될 거예요. 자, 이때 여기서 무슨 조건을 겁니까? 바로 에너지 보존을 건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걸어버리면 여기에 있는 이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시스템 열량 변화의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상태 변화 과정이죠.
그 상태 변화를 지금은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녹는다, 증발한다. 뭐 거꾸로는 오히려 흡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는 발열일 수 있어요. 근데 방향성을 녹는다, 증발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그럼 지금의 녹는다, 증발한다 과정에서는 항상 흡열이고 그걸 지금 뭐 증발 엔탈피 혹은 용융 엔탈피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요 부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의 일정하다고 했죠. 요 부분이 거의 일정. 근데 지금의 녹는다, 증발한다는 항상 흡열이니까 요 부분이 항상 부호가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음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저 상태 변화에서는 열량 변화가 거의 일정하고 온도에 의해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변할 수 있는데 어쨌건 부호는 마이너스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는 어쨌거나 감소해요. 어쨌거나 감소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온도가 서라운딩 엔트로피랑 반비례하기 때문에 보세요. 온도가 낮을수록 크기만 볼게요. 온도가 낮을수록 서라운딩 엔트로피의 크기가 크게 감소한다는 걸 인식하세요. 그 다음 오히려 온도가 커지면 감소하는 건 맞는데 분모의 크기가 커지니까 요 녀석의 크기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감소하는 건 맞는데 고온 조건에서는 요 녀석의 엔트로피가 작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뭐가 됐건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 부호 때문에 서라운딩 엔트로피는 무조건 감소하는 게 맞아요. 이 과정에서는. 그런데 저온에서는 서라운딩 엔트로피가 크게 감소하고요. 고온에서는 서라운딩 엔트로피가 작게 감소한다. 요거 인식하세요. 그 다음 용액의 총괄성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액의 총괄성 바로 물에다가 소금 녹았을 때 용액의 총괄성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거 다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온도를 아주 낮췄어요. 뭐 어는 점, 내림도 보다 더 저온인 아주 저온으로 만들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이런 가정을 해야 돼요. 그때 만들어진 얼음은 순물질 얼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NaCl은 100% 석출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을 할 때 고체는 무조건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온도가 상당히 올랐어요. 충분히 다 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NaCl은 오직 액체 상태에서만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도가 끓는 점 오름을 훨씬 상회하는 아주 고온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다시 수증기가 만들어질 텐데 이 수증기 혹은 기체 역시 순수한 상태인 거예요. 이 베이퍼, 가스도 순수한 거예요. 다시 NaCl이 석출돼요. 이런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걸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NaCl 같은 이런 녀석을 우리가 비휘발성 용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고체 타입 용질이에요. 요게 기체에 녹아요? 기체에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 안 섞여요. 왜? 비휘발성이니까요. 고체에도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오직 액체 상태에서만 섞여서 액체 상태에서만 혼합물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과정을 알고 있어야 용액의 총괄성 그리고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에 대한 현상을 연력학 제2법칙 관련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거 아시겠죠? 저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용액의 총괄성을 그 순물질의 상도표 요거와 연결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사실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액의 총괄성은 혼합물에서 나타나는 거라 이 순물질의 상도표 위에다가 설명하는 건 좋은 설명이 아니라 옥스토비 책에서 이걸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제대로 설명하는 거를 내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워서 이 위에다가 이제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스토비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뭔 말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에 NaCl이 섞여 있는 상태로 상도표가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NaCl은 아이스에는 녹아야 안 녹아요? 절대 안 녹죠?
그러니까 NaCl이 있어도 아이스는 그 아이스를 유지합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 NaCl이 베이퍼랑 섞입니까? 비휘발성이라 안 섞이죠. 베이퍼도 어떤 상태다? 순수한 상태입니다. 어디서만 이 워터에서만 지금 보시다시피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NaCl이. 그리고 만약 NaCl이 없다면 1기압에서 0도씨가 정상 어는 점이고 100도씨가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온도를 올려서 용융 과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이 아주 저온에서.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온도를 올려서 자, 얼음이 보시다시피 녹아요. 녹아서 자, 워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NaCl이 워터에 녹을 수 있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퓨어 워터보다 NaCl 수용액의 무질서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뭔가가 순수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외부에서 불순물이 들어와서 수용액이 되는 게 훨씬 더 존재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엔트로피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엔트로피가 더 크게 증가한다? 그럼 아까 이거 기억하세요? 요 용융 과정에서는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 한 개 델타 S 유니버스였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변하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감소하지만 기본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전 우주의 엔트로피 변화가 증가하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NaCl이 물에 섞이게 되면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더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더 많이 작아져도 작아지는 크기가 작아져도 유니버스의 엔트로피는 크게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 경우 저온 조건에서 어떻게 돼요? 델타 S 유니브 서라운딩이 크게 감소한다고 했죠. 아까 전딱 얘기해서 그 저온 조건에서 델타 S 서라운딩이 크게 감소해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온 조건에서 서라운딩은 이 용융 과정에서 무조건 엔트로피가 크게 감소한다고 했죠. 그런데 NaCl이 녹아 들어가면서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더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용융 과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어는 점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는 0도씨 1기압에서 녹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온도보다 더 저온 조건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멜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뭐가 있으면 NaCl이 같이 있으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용융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발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이미 NaCl이 녹아있는 워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증발, 이렇게 어느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난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증발이 됐다고 칩시다. 그럼 어쨌건 그러면 이 경우는 증발이 진행될수록 어떻게 되는가요? 증발이 진행될수록 퓨어 베이퍼와 NaCl 솔리드가 석출되는 거죠. 맞나요? 자, 여기 소금이 녹아 있잖아요. 녹아 있는 것을 다시 증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금물을 증발시킨다고 할 때 그때는 증발된 수증기뿐 아니라 증발해서 나타나는 NaCl 고체가 석출이 될 거라고요.
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순수한 워터가 증발할 때보다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엔트로피, 시스템의 엔트로피가 상대적으로 조금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왜 조금만 증가하겠어요? 여기에 있는 고체의 석출은 항상 무질소도가 감소하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델타 S 시스템 더하기 델타 S 서라운딩이 델타 S 유니버스여야 하는데 어쨌건 지금 이 가정은 시스템은 무질소도 증가, 서라운딩은 무질소도 무조건 감소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서라운딩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돼야 이런 식의 뭐 용유기건 증발이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 입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스템 입장에서 여기에 있는 고체가 석출이 되면서 증가하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체는 그 스스로 무질소도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이 NaCl이 고체가 석출되면서 시스템이 이 플러스 되는 정도가 이게 어쨌거나 이제 조금 더 얘가 좀 더 크게 변해야 되는 이놈보다 크게 변해야 되는데 고체가 석출되는 만큼 요놈이 덜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증가는 증가인데 덜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놈이 어떻게 돼야 또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어요? 바로 감소해도 덜 감소해야 되겠죠. 덜.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서라운딩의 경우 엔트로피 무질소도 감소 정도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게 아까 무슨 경우라고 그랬어요? 아까 앞에서 그게 고온 조건인 거예요. 고온 조건 뭐겠어요? 끓는 점 오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원래는 0도씨 1기압에서 끓는 점이었던 게 요 끓는 점이 일어나는 구간이 약간 100도씨보다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디어 증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보일링이라고 할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액체 상태에서 NaCl이 섞인 상태의 무질소도 변화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약간 저온에서 멜팅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더 고온 조건이어야 보일링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시다시피 1기압에서 그러면 뭐 2기압, 0.5기압 여러 기압에서 얘를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압력에서 끓는 점이 그러니까 녹는 점은 약간씩 감소, 끓는 점은 계속 증가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연결하면 이런 식의 혹은 이런 식의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때 아이스하고 베이퍼는 순수하기 때문에 순물질이기 때문에 NaCl이 섞이지 않으니까 여기 이 경계선은 이거는 불변입니다. 이건 변치 않아요. NaCl이 있어도 고체나 기체에서는 녹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불변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는 점 내림이다, 끓는 점 오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점 내림, 그 다음 끓는 점 오름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 이제 뭐 케미컬 포텐셜 등을 이용해서 수리적으로 이제 뭐 증명하기도 하지만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한 정성적인 설명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결국 이 모든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점 내림이 액체 상태에서의 무질소도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 액체 상태의 액체의 저 비휘발성 용질이 많이 녹을수록 결국 저 액체 수용액 내 무질소도가 크게 증가하겠죠? 그 무질소도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어는 점 내림이 나타나고 끓는 점 오름이 나타나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는 점 내림 정도가 어디에 비례하겠어요?
저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랑 비례하겠죠. 당연히 누구도 비례하겠어요? 끓는 점 오름도 비휘발성 용질의 농도랑 또 당연히 비례하겠죠. 왜? 이게 늘어날수록 액체에서 기존에 없었던 무질소도의 증가가 나타나니까. 그 덕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시겠죠? 요게 그 뭐냐면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연력학 제2법칙 관점의 설명입니다. 이걸 케미컬 포텐셜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그런 증명 과정은 우리에게 직관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현상을 통한 그 직관을 이용해서 얘를 이해하려면 이런 방식의 설명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